낭만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사. 안녕하세요, 천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취업 컨설턴트 분들 나오셨습니다. 강병승 대표님, 신현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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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처음 뵙는 거죠? 네, 재밌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취업 준비생. 딱 봐도 얼굴에 나 취업 준비, 나 젊어, 아직 명해 써 있습니다. 긴장된 표정, 그러나 편안한 아주 인상에 예, 아주 한 분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재학 중인 24살 남자, 대학교 3학년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앞둔 오늘의 구직자 이재현 씨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재현 씨와 함께하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벌써 1년 중에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만 시간 가는 걸 아까운 줄 알았더니만 저보다 더 시간이 아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 준비생입니다. 아차 했더니 벌써 하반기 취업 시즌입니다. 이재현 씨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저도 대학교 3학년이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랑 똑같이 취업 준비생인데 아무래도 가장 막막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지금 현재 뭐가 제일 걱정이 되는지. 아무래도 그 취업 준비생이 된다고 하면은 네네. 자기 스펙에 가장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대학교 생활 때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를 너무 돈독히 다져가지고 네네. 저는 특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취준생 중 분들 중에 여기 두 분의 어떤 이런 네. 조언을 얻어서 파이팅을 얻고 가신 파이팅. 분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네. 네, 오늘 파이팅 많이 얻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게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네,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은 다 물어보고 해결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컨설턴트 분들도 준비되셨죠?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취업 시즌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자, 구직자 입장에서는 준비할 게 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재현 씨는 어디를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취업을? 저는 취업 준비하는 곳이 제 성격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요. 네네. 저는 좀 안정적이고 잔잔한 성격이어가지고 네. 저는 공기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얘기도 많이 네, 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공기업.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공기업을 좀 원하는 것 같고 또 취준생들의 또 로망일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또 치열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잘 하고 계신지요? 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혼자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저는 그냥- 공기업 쪽에 직무를 말씀하시는 거면은 네네. 사무직의 경영기획 쪽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 쪽, 네. 뭐 행정 관련? 네, 행정 관련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기업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스펙들을 준비하고 그 완성된 스펙으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서류 전형이 합격된 이후에는 이제 NCS 또는 이제 전공과 관련된 시험들을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면접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변별력이 가장 확실한 NCS라고 하는 이런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시험과 전공에 대한 시험들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CS. 예, 그렇습니다. 네네. 공기업 취업에서 중요한 게 NCS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네네. 근데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우리 그 신현정 대표님께서 네. 좀 말씀. 일단 NCS 직업기초능력 직기초 평가라고 합니다. 지기초. 네, 요거를 지기지기 차가차가 초코초코초. 지기초. 맞습니다. 네, 그건데 기초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필기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좀 학생들이 많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찾아내서 최종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들을 면접으로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게 이 필기 시험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약간 좀 차이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공기업 우리 재현 씨 같은 경우 지금 사무행정직 네, 이쪽을 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사무행정직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적게 뽑아요. 그러니까 전공 무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직무거든요. 네. 그래서 실례로 한국수자원공사 이런데 143명 이렇게 뭐 143명 정도 채용을 하는 인원 중에서 사무행정직 지원자가 3,000명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쟁률이 경쟁률이, 높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이 구직 활동의 이 채널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주요 공기업뿐만 아니라 네. 사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라는 데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그래서 사무행정직을 선발하는 곳에 좀 많이 지원하는 게 좋다. 저는 좀 이게 먼저 중요하다고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예전에 그 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지방을 가면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예. 자리를 옮겨서 그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의향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뭐 일례로 우리 재현 씨는 그런 생각이 있으지?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적합한 정말 있는데 하필 좀 멀어. 예. 그럴 때 경우에는 1년이든 2년이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만약 실질적으로 제 원해가지고 간 공기업이라면은 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제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지역은 상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해야 무조건입니다. 되는 그런 느낌이죠. 파이팅이 넘쳐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기업 준비할 때 또 요 얘기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국사. 요런 것도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데 준비하는 게 어렵겠죠? 강민수 대표님. 네, 뭐 그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최를 하는 시험으로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역사의식을 고취하거나 제고하고 심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역사에 대한 어떤 심화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관들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런 그 역사에 대한 교육들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책들을 많이 접해 오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단기간에도 제가 취득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고요. 네. 실제적으로 좀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긴 한데 우리가 네. 이제 단기적으로 집중하면 충분히 취득을 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 저 개인적으로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뭐 일주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한국사를 좀 더 네네. 보면은요, 일단 대기업은 이제 한국사를 더 이상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 공기업이 좀 유일하게 남았는데 이 공기업도 잘 보시면은요, 우리 그 취업 준비생들이 잘 모르는 게 네. 이 가산점이라는 걸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총점에서 가산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허들 방식이기 때문에 면접 단계 이전에서 서류나 아니면은 이 직업기초 능력의 총점에서 가산점을 주는 거지 면접에 가면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면접에서는 면접으로만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산점이 주는 포인트가 다르다. 이 정도만 한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꿰차고 있을 필요는 없고 좀 어떤 포인트나 네. 요점적인 뭐 거. 설민석이 될 필요는 없다. 그렇죠. 황석 씨가 재밌게는. 훌륭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우리 그 재현 씨 또 다른 고민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자격증 이외로 제가 모든 공기업을 준비하는 모든 취준생 분들이 느끼실 건데 네. 아무래도 맨 처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류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류 전형. 네, 그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증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들으셨죠? 네. 예. 강 대표님 일단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최근에 공공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최대한 이제 서류 전형을 많이 좀 통과시켜주고자 하는 어떤 이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는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영어에 대한 부분이죠. 영어도 보면은 이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익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700점 이상, 그다음에 850점 이상이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거의 최고점을 주는 기준의 어떤 최고점을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700점 이상에서 850점 정도의 수준까지 좀 끌어올려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한국사 검정 능력에 대한 취득,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검정 능력, KBS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검정 능력,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 되는 수준의 기본적인 필수 자격증들을 취득하신다면 서류 전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토익에 네. 대해서도 다뤄봤는데 네.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고스펙을 막 원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네. 뭐 800점은 택도 없어 막 그래가지고 뭐 900점은 맞아야 돼 막 그런 약간 그런 압박이 있는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사실 네네. 면접에 가서 가장 압박이 오는 거는 옆에 뭐 이정재, 정우성 있으면 압박이 오지. 저 사람이 뭐 토익이 몇 점인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그 부분은 크게 문제 없고요. 우리가 네네. 오늘 공기업이잖아요. 네. 공기업에서도 이 영어 면접을 보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너무 긴장 안 해도 되는 게 거기 오시는 그 면접관 분들이 외부 면접위원분들이 오시는데 네. 그 교포분들이 와요. 네. 사실 한국말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렇죠, 일단. 그리고 변별력이 크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뭐 레벨 1부터 뭐 레벨 10까지 퀘스천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거기서 몇 가지 대답만 하면 되는 수준이라서 사실 기본적으로 이 대학에서 영어를 조금 뭐 토익 그래도 기본 점수를 얻을 정도면은요. 뭐 퀘스천 뭐 2번이나 3번 정도 대답은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may I have a name? My name is Lee Jae. 이러면 퀘스천 넘버원 통과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리고 그래서 토익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공기업 채용에서는 그렇게 변별력이 높진 않다는 걸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 역시도 토익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좀 잃어버리지 않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근데 사실 신입생 입장에서는 이게 워낙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고스펙화 되다 보니까 네. 또 하나 그렇죠. 팁을 드리자면 네네. 서류 전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타에 있으면 떨어지나요인데 오타에 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감점이 있어요. 감점. 네. 좋은 그러니까 질문. 감점이 있기 때문에 그 오타를 감점을 많이 받으면 떨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오타가 있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줄 알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뭐 오타는 감점 정도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네. 이런 좀 팁을 좀 더 드릴게요. 네. 그렇죠. 예, 당황할 수 있죠. 자꾸 완벽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네. 조금만 틀려도 나 망했어. 그런 걸 가질 수 있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다. 네, 네, 담대하게 뭔가 좀 침착하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좀 뭐 질문 또 계속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된다면은 네. 그 뒤에는 이제 면접을 만약 보게 될 텐데 만약 이게 실제로 지금 대표님들이시니까 네. 면접을 잘 본다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면접에 잘 보이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가장 아하. 궁금합니다. 면접관님들에게 배우는 면접을 잘하는 방법. 예, 맞습니다. 그 뭐 일례로 막 되게 튀게 하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결과는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됐었고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면접을 준비하는 우리 그 취준생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의 어떤 이런 그 직업 경험 활동들을 미리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천명훈 씨께서도 스타 아닙니까, 스타? 저도 개인적으로 스타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끔 네네.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면접을 하루아침에 준비하기보다는 평소 때 우리가 이제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했던 다양한 활동 경험들을 경험 리스트화해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당시 했던 일이 뭔지, 그 액션, 그 행동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바람직한 행동 특성들이 너희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한번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습관을 갖고 편하게 그 시스템들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연습을 한다면 자연스러운 준비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현 씨께서 평소 때 했던 다양한 행동 패턴들을 좀 잘 정리해서 말하는 연습들을 평소에 해주신다면 굳이 면접을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일단 잘 일단은 저희 여기 강병수 대표님하고 제가 이 공기업의 면접관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면접관으로 가서 같이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면접에 가는 이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신감 있는 표정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교육을 받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서 면접관들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거의 하루 정도 액션 러닝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것처럼 배우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하루 8시간 정도로 배우고 오는데 우리 취업준비생이 그 정도 이상 준비를 안 하면 면접관을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를 상당히 교육받고 연습하고 오는데 답변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거는 되게 큰 부분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가가지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 진짜 중요한 게 자, 우리 보통 표정에서 모든 걸 읽는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사실 다 이 질문이 다 셋업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나쁜 질문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좀 힘들어할 것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요거 질문하면 당황하겠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원래 만들어진 질문들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역할을 나눠놓고 사실 질문하기 때문에 우리 취업준비생 면접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왜 이런 걸 물어봐 하면서 표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 기쁠 때, 슬플 때, 우울할 때 다 필요 없고 그냥 똑같은 표정,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면접을 딱 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표정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게 연습이죠, 이제. 네. 그렇죠. 이제 당황하기 나름이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자신감, 이렇게 어떤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연습이죠. 네. 말 그대로. 항상 저희도 다뤘던 얘기인데 연습을 안 하면 당황하고 네. 떨리고 긴장되고 그럼 그게 다 표정에서 나타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도 마찬가지로 떨리죠. 저희도 이제 무대 나가면은 연습을 하다 나도 네. 떨리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 이게 안 드러날 수 있는 그 포커페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는 좀 말씀이죠. 뭐 훈련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또 다른 질문. 네, 질문이 많습니다. 네, 질문이 많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공공기관에 취업을 준비하고자 많은 걸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 예. 만약 실제로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어도 막 자기랑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네네. 많이 나오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은데 단점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중요하죠. 장점은 뭐 안정적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게 있을 테고. 그 순환보직 근무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회사에서 이게 좋은 사람도 있는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일을 하다가 싫은 사람을 만나도 오래 일해봤자 2년 이상 같이 일 안 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뭐 장점일 수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MC께서 이 철밥통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철밥통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공기업 연봉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투명 지갑이 돼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 너 연봉 얼마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평생 얼마 받을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고용 안정성하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가 이제 돈을 내가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놓치고 이제 평생 받을 급여를 어느 정도 계산해 놓고 들어가는 거죠. 장점이자 단점이. 그래서 로또밖에 없게 돼. 예, 이런 거. 예, 예. 장점이자 단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첨언을 하자고 하면 네네네. 사실 우리 그 재현 씨의 직업적인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장점 단점을 찾기보다는 그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까 우리 신원종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맥락이랑 비슷할 텐데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성과를 내면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공기업에서는 누구나가 다 열심히 하시지만 특별히 더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그런 어떤 보상적인 가치가 일반 기업에 비해서 이렇게 크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네네. 또 어떤 사람의 가치관은 유연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도 하지만 나름 또 유연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아하, 또는 좋다. 기타 여러 요소들이 장점들이 있어 보이죠. 근데 공기업은 굉장히 타이트한 이런 직무 체계를 갖고 있고 또 근무에 대한 또 나름대로 룰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걸 네. 어겼을 때는 이제 공공연한 어떤 이런 페널티들을 받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직업의 가치관이 과연 공기업, 내가 지원하는 공기업과 과연 일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숙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네네. 뭐 어차피 그게 자체가 장점이나 네네, 단점이 될 맞습니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네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뭐 짬 나는 시간을 해서 뭐 자기 개발을 또 해서 만족을 한다든가 맞습니다. 대리 만족이라고나 할까요? 네네, 그, 맞습니다. 그 채울 수 없는 그거를 맞습니다. 다른 쪽으로 통해 가지고 그런 게 좀 중요하죠. 뭐 하나 더 네.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네. 이제 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주요 공기업들 우리가 이제 흔히 메이저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전국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자원공사 아까 얘기했으니까 수자원공사. 자, 거기 이제 본사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자 대전 갈 거죠. 아, 알죠. 당연히 그렇죠. 가죠. 자, 군대 어디로 갔다 왔어요? 저 군대는 전방으로 갔다. 그쵸. 자, 근데 평화의 댐 알죠? 평화의 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자원공사 거예요. 자, 평화의 댐 3년. 반경 10km 안에 편의점도 없어. 차 타고 2시간 가면 이제 도너츠 가게가 유일한 외식하는데. 아, 돈 거기가 예. 주니까 또 고민되게. 이제 이 공기업 메이저로 갈수록 사실 그런 오지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상당히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데 가면 이제 급여가 또 높죠. 아, 요런 또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아까 뭐 유현생 말씀하셨듯이 네. 좀 도전 정신 맞아요. 뭐 생기고 네.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거- 아예 전원 생활이다라고. 어떤 예, 가치관에서는 그런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 예. 거기서 어떤 또 다른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죠. 네네. 누가 알아요? 또 짜투리 땅에다가 뭐 고추 농사 지었는데 그게 대박 나가지고. 또 뭐 고민이 있는지. 앞에서 말씀하셨던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쵸. 한국어, 토익, 한국사 뭐 많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어떻게 보면 주요 자격증들인데 이거를 따놓은 상태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 자격증이 많을수록 좋은 건가 아니면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건가 이게 더 궁금합니다. 네네. 뭐 다른 질문도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질문하신 건 더더욱도 모르겠어요. 강교수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아까 우리 신원동 대표와 함께 공공기업의 면접관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합격하시는 분들의 패턴들이 보이더라고요. 자격증이 상당히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실성을 대변한 부분이 좀 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본인이 이제 필요한 자격증을 이제 적어도 준비하셨다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재현 씨께서 이제 희망하시는 공기업을 적어도 5개에서 10개 정도 리스트업 하시고 거기서 이제 채용 가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이후에 필요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신 이후에 NCS를 조금 더 투자하시는 게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효율성에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좀 약간 중요한데 이거는 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기억. 아, 나중에 네. 유튜브로 보면서 아, 요걸 보면 예, 돼요. 학습하겠습니다. 아. 또 일단 뭐 그 사무행정직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자격증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이력서를 사실 먼저 받아서 봤는데 일단 뭐 컴활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제 뭐 모든 기업들이 인정을 해주는 자격이니까 뭐 충분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문, 경상, 사회계열 졸업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마땅히 취득할 자격이 사실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자격증들을 이 취득을 하려고 엄청 알아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그냥 인정해주는 자격증 뭐가 있냐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사회조사 분석사 딱 이거밖에 없어요. 사회. 조사 분석사 통계 관련된 전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기업에서 일을 하면 사실 거의 문서 작성과 뭔가 숫자로 통계를 내서 발표하는 것.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일해 보면은 6개월 일하고 6개월 국정감사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런 페이퍼워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회조사 분석사 정도 이제 취득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외에 민간 자격증을 너무 과도하게 취득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꼭 필수적인 자격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강병승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격증을 좀 취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구직 활동이 긴 사람들이에요. 네. 그만큼 취업에 대한 진지함과 구직에 대한 열망도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걸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네. 첨언하면 네네. 이제 우리가 공기업의 채용 형태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우리 재현님께서는 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장점을 좀 잘 요소를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딱 적당하게 정량적으로 일단 채우시고 난 다음에 가장 본인한테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그 이재현 씨는 체육학과 전공이라고 하시는데 예. 공기업 지원 시에 뭐 불리하다던가 또는 뭐 유리하다던가 뭐 관계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장 대표님? 네, 분명히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현 씨께서는 이제 행정직군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먼저 질문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전공 중에 혹시 이런 경영학 과목과 유사한 과목들 수강했던 사례들이 있으면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학과 제가 전공이랑 네네. 전공 선택 수업이나 교양 수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듣지는 못했고 앞으로 3학년 2학기랑 대학교 4학년이 남았는데 그 후에 과목을 수강할 때 경영학과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수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만약 체육 계열에 대한 공격을 간다고 하면은 스포츠 비즈니스 쪽의 경영학과 약간 그런 쪽의 수업을 들으면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예, 같은 생각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제 공기업의 자소서 이력서를 쓸 때 이수학점, 취득학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재현 씨라면 분명히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경영학 과목 적어도 5과목에서 많게는 8과목 정도 좀 수강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직군에서도 서로 전형을 할 때 그래도 체육학과를 전공했지만 이런 경영학 수업들을 이수하였구나라는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반기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해라 하는 점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에는 우리 신 대표님께서부터. 네. 네, 일단은 공기업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취업 준비생들이 3월, 9월에 있는 줄 알고 방학이나 이럴 때 놀아요. 그런데 공기업 채용을 잘 보시면요. 1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너무 몰리는 것 때문에 상당히 주요 공기업들이 1년 내내 채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공기업은 3번씩 해요. 공채를.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3월이나 9월에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 요거를 제가 좀 하나 기억하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네, 저는 이제 하반기 취업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저는 그 취업을 하는 그 준비 과정들을 조금 하루 단위를 좀 잘게 쪼개서 철저하게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네. 특정한 어떤 한 가지 컨텐츠에 몰입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멀티태스킹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갖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어떤 이런 설계들을 좀 잘 해 주신다면은 네. 이번 공채에 대한 정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각각 요소별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잘 팔로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좀 쪼개서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재현 씨도 네. 각오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네. 나중에 제가 면접관님도 이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면접관님들이 나중에 면접 현장에서 저를 보고 계실지 저보다 나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준비 열심히 해서 나갈 테니까 면접관님도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하반기 취업 시즌을 준비하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취업 스트레스. 하지만 가장 좋은 스트레스 극복 방법은 역시 부딪혀서 극복하는 거라고 합니다. 제대로 계획하고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조언 받아서 취업비사와 함께 우리 성공 취업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취준생을 위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